안녕하세요. 시인 시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7번째 시간입니다.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카렌다가 너무 쓸쓸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달력이 생길 희망과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깨어 보속하고 희생하며 절제하는 시기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회개하고 보속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주 사람 정행길 중에서 이성자 미술관 건립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정행길은 박힌 이창희 시장을 자주 만나고 간절하게 말했다. 미술관 지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진주시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그럭저럭 2013년이 되었다. 하루는 미술관 건립건으로 속이 타 들어가는 정행길에게 이창희 시장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지금 미술관에 대해 한국주택공사 LH에서 협의 중입니다. 부지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후보지가 2군데 있으니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라고 했다. 드디어 미술관이 생기는갑다. 정행길은 뛸듯이 기뻤다.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무시하지 않고 애쓰고 이어주는 이창희 시장이 고마웠다. 후보지는 영천강 주변과 옛 진주역 근처 2곳이었다. 2013년 말쯤의 일이다.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장소를 보러 갔다. 옛 진주역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 테니 그걸 고려해서 보라고 했다. 근대 문화유산인 차량 정비 창고 주변에 미술관이 지으면 좋을 거라고 했지만 모두 영천강변 지금의 부지에 찬성했다. 정행길 역시 이곳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늘 이성자 화백이 말했던 강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성자 화백의 진주에는 늘 남강이 흘렀다. 화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변에 넓은 주차장에 아름다운 꽃을 많이 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부지를 정해라. 그 말이 귀에 익어 강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창희 시장을 찾아가서 우리 결론은 혁신도시 옆 영천강이라고 했다. 철도가 좋을 텐데. 우리는 영천강 주변이 좋습니다. 2013년 9월쯤 LH와 본격적으로 미술관에 대해 논의하면서 장소를 변경하자고 했다. LH는 우리 군내의 미술관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행길 측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군내에 짓는 것에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LH 노조 측에서 반대했다. 우리 박물관도 못 지어서 쩔쩔매는데 무슨 이성자 미술관이냐. 미술관을 안에 지을지 바깥에 지을지 LH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나오자 관여하기가 힘들었다. 최종적으로 LH 공원관리사무실로 짓고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미술관으로 짓겠다고 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짓는 과정에서 계속 관여를 하게 되면 LH 측에서 짓지 않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딱 하나 바깥 데크만은 요구했다. 건물 바로 앞이 강이니 데크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거닐고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좋을 것 같았다. LH가 엉거주춤 내부 문제로 미술관이 늦어지자 이창희 시장이 계속해서 요구했다. 당시 LH 건물도 준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술관을 짓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강하게 밀고 나갔다. 덕분에 설왕설래 끝에 이성자 미술관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진주 12 4억 원, LH 20억 원을 들여 2014년 12월 31일 드디어 이성자 미술관은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아슬아슬하게 큰아들과 정했던 특약 조항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7월 16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을 개관했다. 장장 7년 만의 일이었다. 판권 이야기.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았다. 2009년 이화백의 사후 진주에 이성자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던 지역사회와 맞서가며 기어이 진주에 미술관을 만들어 이성자 화백의 꿈을 이루어낸 정행길은 가끔은 자신이 걸어 다니는 이성자라는 무거운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성자 화백의 유언장을 정리하면서 공증까지 받은 그 유서에 작품에 대한 판권은 일무재단을 만들어 내일을 여는 집 아이들을 위해 쓰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는 그 판권이 얼마나 무게를 주는 일인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판권을 자신이 관리하는 일에 대한 부담이 컸다. 자식들을 어릴 때 거두지 못한 한 때문에 이화백은 내일을 여는 집을 짓고 불행한 아이들을 거두고 있는 정행길에게 크게 감동을 받아 마음을 열어 판권을 주었던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행길은 판권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이었다. 그 판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한 시민사회에서 가지는 악의적인 평가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고 돈과 관련하여 필히 오해가 생길 것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내일을 여는 집 아이들이야 정부 보조가 있고 또 계속 후원자들이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이었다. 판권이 없다고 내일을 여는 집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에 정행길은 마음을 굳혔다. 나와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들들의 것이었을 것이다. 이성자 화백의 꿈이 무엇이었던 간에 진주로 세계인들이 이 화백의 그림을 보러 몰려오고 진주에서 크는 꿈나무들이 세계로 도약하는 예술가가 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화백은 너무나 갈망했다는 것을 화백의 아들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정말 소유할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판권을 주는 일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마음먹은 대로 판권을 아들에게 돌려주고야 말았다. 그 1년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프랑스에서 약 1년이나 이성자 화백과 함께 살며 간병했던 당시 내일을 여는 집 원장 건진영은 계속 일무재단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는 희망을 말해온 이성자 화백의 염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고인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정행길을 만류했다. 그러나 정행길은 아들에게 주기로 판단을 내었다. 몇 달간을 고민에 빠졌다가 그 일을 해결하고 이제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느끼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엄마 없는 상실감으로 마음 아프게 자랐을 아이들이 아니었던가. 그 판권이 없다고 내일을 여는 집의 운영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들에게
권리를 되돌려 준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홀가분하게 마음을 비우는 일을 선택했다. 화백의 생일을 기하여 난강물이 흐르는 영천강변에서 연구원들의 강의와 함께 이성자 화백의 그림을 알리고 아이들을 꿈을 키우는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3일은 이성자 화백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진주시의 예산 지원으로 미술관 개관식 이후 처음으로 일반 시민을 초대하는 큰 행사였기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호응이 별로 없을 텐데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 대한 우려의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정행길과 100주년 기념사업회 멤버들은 초청 강연회, 작은 음악회, 축하 공연, 사생대회, 영상물 제작 등을 준비했다. 행사는 모든 우려를 뛰어넘어 성공적이었다. 고맙게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 이상으로 많았고 진주문화원 회원 등 안내원 조순덕 회장과 정행길의 동기 친구들, 부산 동문회 안영옥 회장, 창원의 김용인 회장과 동문들이 와 주었고 특히나 멀리 서울에서 유행강 회장과 재경 동문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달려와 주었다. 그 일을 주선하는 입장의 정행길은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고마웠다. 그렇게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행사도 성공리에 끝이 났다. 그 모두가 은혜로운 일이었다. 이어서 104주년, 105주년 행사를 치렀다. 그동안 노고가 큰 분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첫 번째는 진주포럼 김영기 교수에게 감사패를 드렸다. 김영기 교수가 없었다면 이성자 미술관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한순기 진주시 문화관장 전 과장님께 드렸다. 아직도 그 노고를 마음에 담고 표현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는 정행길. 이성자 화백이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한 오늘의 미술관을 만들 수 있게 되기까지 애쓴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챙기기로 마음먹는 정행길은 정말 가슴이 훈훈한 사람이다. 이성자 화백 제23회 진주 시민상을 받다. 진주시는 2001년부터 진주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선정해 진주 시민상을 수여해 왔다. 2023년 제23회째를 맞은 올해 진주 시민상 수상자로 고 이성자 화백이 선정됐다. 시민상 후보 추천 공고기간을 거쳐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고 이성자 화백을 수상 대상자로 선정해 시장에게 추천했다. 진주시장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 화백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2008년 무한한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376점의 미술작품을 진주시에 기증해 문화도시 진주의 위상을 드높인 세계적 여성 수상화가로 평가받고 프랑스 예술문화공로 훈장, KBS 해외 동포상 한불 문화상을 수상한 진주 출신 화가 이성자는 그렇게 진주를 빛낸 인물임을 진주시민상으로 입증했다. 이날 이성자의 스토리를 담은 화면이 나올 때 시민들은 새로이 고 이성자 화백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날 정행길은 그날에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고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사실 때늦은 시민상이 이성자 화백님의 위상에 맞나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리운 고향의 화답이구나 했습니다. 아드님의 인사 말씀에서 엄마의 탯줄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언제쯤 그 실체가 드러날지 시간이 걸릴 뿐이구나 생각합니다. 화백님께서 여러분 제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은 진주의 작품 기증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너를 도와서 내 미술관을 만들어 줄 거다. 참고 기다리라 하셨던 목소리가 어제인 듯 생생히 느껴져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모성, 탯줄의 의미, 그렇습니다. 제가 법정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행정관료로부터 냉대와 무시를 받기도 하며 투명 인간이었던 자신의 처지가 딱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저의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분, 저에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자미술관 후원회의 모든 이사님들과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화백의 큰아들이 상을 받았다. 그는 드디어 정행기를 2번, 3번 거론하며 고마움을 정했다. 정행길이 없었다면 오늘도 없을 것이라고 진주와 어머니를 다리 놓아준 인연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어머니를 따라 인천에서 진주로, 진주라 철리길을 1년에 2~3차례 외갓집, 어머니의 친정, 진주시 본성동을 오갔던 추억담을 이야기하며 진주 남강 깊고 푸른 물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강, 모성의 탯줄은 유장하고 깊고 깊은 강물이었다. 이어서 진주사람 정행길 제1부 시작하다 편을 읽습니다. 어린 시절 그곳은 대문 옆에 큰 우물이 있다. 키 큰 감나무와 석류나무 옆에 잔잔한 꽃들이 피어있는 화단도 있다. 주변에는 남강이 유유히 흐르고 의암이 강물에 잠겨 있다. 지리산 자락이 가무하게 보이는 대봉산은 봉황이 논인다는 전설이 있다. 마당이 넓은 진주시 본성동 36번지. 그곳은 1941년에 태어난 정행길이 어린 시절 자랐던 집이다. 엄격한 정영술 아버지와 최정수 어머니 슬하의 7남매 중 위로 오빠와 언니를 두고 정행길은 셋째였다. 카리스마 넘치는 오빠 언니와 어린 동생들 틈에서 아름다운 진주라는 고향 분위기에 그녀의 감성은 자라났고 이성은 반짝였다. 1950년 6.25가 터지자 시골 친척집을 전전하며 피난 생활을 했다. 부모를 떠나 어린 남매들과 가난한 농촌 생활을 체험한 것이다. 피난처에서 뒷산 감나무에 열린 풋감을 너무 많이 먹고 입이 시퍼렇게 되도록 개울에서 덜덜 떨면서 놀다가 설사병을 앓기도 했다. 진주 중앙국민학교, 현 진주초등학교, 진주여자중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국립대학교 농가정학과,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까지 오로지 진주라는 텃밭에서 교육을 받으며 진주의 문물과 함께 성장을 거듭한 정행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딸에게는 유난히 엄격했고 교육의 기회도 균등하게 주지 않던 분이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등상장을 내미는 행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쉴 데 없이 가시나가 공부 잘하면 뭐 할 낀데 하며 밀쳐냈다. 최초의 상장에 던진 그 한 번의 핀잔은 어린 행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 이후 학교에서 받은 통지표는 어머니에게만 보여드리고 도장을 몰래 찍어가곤 했다. 아버지는 유난히 딸들에게만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6시만 되면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오늘은 끝장을 낼 것처럼 마루의 양반 다리로 앉아 계셨다.
네 딸들 중에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그녀 때문에 어머니는 애 같아서 골목에서 오나 안 오나 내다보셨다. 지금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매일 아버지의 구박과 체벌에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그녀는 매일같이 통금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자비 유학까지 보내셨는데 딸에게는 특히나 행길에게는 유난히 엄격했다. 그러나 정행길의 학창 시절은 너무나 행복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비봉산이며 난강변이며 즐겁게 논일었다. 진주의 자연은 어린 정행길의 감성을 촉촉히 만들기에 충분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도서관으로 가면 읽고 싶은 책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대출 카드를 제일 많이 썼다고 상을 받을 정도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은 어쩌면 그리도 많았던지. 청소 당번들이 걸상을 책상에 올리고 마루를 쓸고 닦은 다음 다시 책글상을 바르게 정돈한 후 창문도 닦고 문단속까지 한 후에 급장인 행길이 교무실로 뛰어가서 선생님 청소 다 마쳤습니다. 보고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교실로 와서 휙 둘러보시고 이제 집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교문을 나설 수가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때는 어쩌면 그리도 교내 대항 경진대회가 많았던지 환경미화대회, 반별국위대회, 반별교과시험 성적대회, 온갖 교내 행사가 많기도 많았다. 환경미화대회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몇몇 친구들이랑 교실 뒷면 벽에 붙어있는 시화작품 중 누렇게 변색되거나 찢어진 것은 모두 떼어내고 색종이, 가위, 풀 같은 용품을 전부 끄집어내 다시 그리고 쓰고 고쳤다. 녹색 칠판도 분필가루가 묻어서 허옇게 된 걸 꼼꼼하게 다시 닦고 흰 페인트로 된 내 벽면은 지우개로 먼지 하나 없이 다 지웠다. 농구 대회가 예고되는 날이면 선수를 뽑아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남아서 연습을 시켰다. 일제고사가 있을 때는 평균 성적을 올리려고 성적이 조금 뒤처진 친구들을 남게 해서 칠판에 써가면서 선생님처럼 복습시켜 가르쳐야 했으니 어찌 집에 일찍 갈 수 있었으랴. 거의 1년 내내 담임선생님께서 백열핵으로 결근할 때에도 출석부를 교무실까지 갖다 놓고 가야만 했다. 착하구나. 고생이 많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시곤 했다. 그런 일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냥 신이 났던 모범생 행길은 해가 서산에 뉘어뉘어 넘어갈 즈음에야 호랑이 같은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화들짝 놀라 교문에서부터 집에까지 100m 달리기를 매일 했다. 아무리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기를 해도 아버지가 정한 통금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경찰서 옆길 신장로까지 나오셔서 아이쿠 와 이리 늦노. 너가 아버지 성질 암시로 웃잘끼고 안달복달 하셨다. 다른 자매들은 싹싹 빌어서 매를 덜 맞았지만 행길은 매를 다 맞으면서도 통금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님을 은연중에 시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수학여행 가는 오빠를 방으로 부르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쫑긋하고 방문 밖으로 들여다보았다. 밖에서 위 포켓에 있는 이 돈은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안 포켓에 있는 저 돈은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라. 사내 자식은 남한테 잘 베풀어야 하는 기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2년 후에 그녀가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버지의 부름을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불러주시지 않았었다.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했던 아버지를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른 후 그녀도 어른이 되고 나서였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고 인생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로구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꿈을 키웠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네덜란드 앙드레 류의 스노우 왈츠 중에서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